월말 김어준입니다. 자기 객관화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지성은 자기 객관화로부터 출발한다 해서 마련한 한국인 자기 객관화 프로젝트. 제3자의 시선으로 현재 있는 그대로의 우리를 읽어보자.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분을 모셨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오신 오네게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자흐스탄에서 온 오가 4개 오네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네게. 자, 몽골에서 오신 이수 씨. 안녕하십니까. 몽골에서 온 이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오신 예나 씨.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송예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오신 체리 씨. 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체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엄격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저보다 한국말 발음이 정확해야 해요. 세 분이 이제 중앙아시아에서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눈 감고 들으면 중앙시장에서 나오신 겁니다. 또 두 번째, 말을 할 때 어휘 선택, 자신의 의사를 정확한 어휘 선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한국을 말할 수 있느냐. 30년 전에 오신 분들 얘기해 보면 30년 전 얘기예요. 자, 이 기준을 다 통과하신 분들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오네게 씨. 제가 사실 김어준 선생님은 아니겠죠? 예전에 광고 수업을 들었을 때 교수님이 김어준님을 언급을 많이 하셨거든요. 훌륭한 교수. 네. 그 교수님 말로는 20대, 30대 때는 그렇게 약간 정갈하게 하고 다니시다가 저희한테 항상 이렇게 김어준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아, 저를 아시는군요. 그 뉴스 공장도 진행. 훌륭한 분이네. 수강장까지 하시고. 아, 저희 그 언론 수업 들었을 때. 네. 네. 그래서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카자흐스탄에서 왔고요. 카자흐스탄. 네. 이제 유라시아 심장에 위치해 있는 나라고, 그리고 한국과 이제 의외로 정말 비슷한 점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어른들을 공경하는 그런 문화나 아니면 어른이 먼저 먹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문화라든지. 몇 년 되셨어요? 7년이요. 그 7년 만에 어떻게 나보다 발음이 정확하냐고. 중앙시장에서 오신 거 아니야? 네. 자, 또 뭐가 비슷해요? 결혼할 때 선을 보거나 이제 상견례를 하잖아요. 상견례를 보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여자네 측에서 약간 그 예물 준비하는 거랑. 아, 여자 쪽에서는 예물이고 남자는 집에 거기도? 남자는 지금 아직까지는 집이 그 문화가 조금 비슷하네. 남아있어요. 예.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유학을 하러 왔다가 지금은 평범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한국 분이거나 아니요. 저도 그러기를 바랬는데 네. 아니었어요. 한국과의 뭔가 특별한 인연이 있기를 바랬는데 네. 알고 보니까 저희 조상님들 중에서는 없더라고요. 조상님, 조상님 얼마나 거슬러 네. 올라가 봤어요. 저희 카자흐스탄의 그 문화 특성상 예. 본인 위로 한 7대까지, 7대 7대까지는. 조상까지는 네. 알아야 되는 그런 문화가 아, 있어요. 그래요? 네. 근데 하여튼 아무리 거슬러 올라가도 한국은 안 나오더라. 네. 그래서 카자흐스탄 옷이 제 1대 손으로 네. 여기서 좀 뿌리를 내리려고요. 한국 중앙시장에서 오신 것 같은데. 자, 네, 감사합니다. 너무 정확한 한국어 표현. 예. 자, 몽골. 저는 몽골에서 관광을 처음에 하러 한국에 왔다가 이분도 중앙시장이네. 한국에 왔다가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밥 문화가 너무 좋고 한국인이야. 몇 년 그래서 되셨어요? 지금 10년 됐어요. 관광하러 왔다가. 네, 관광하러 왔는데 근데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네. 저랑 약간 비슷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시는 분 처음 봐서 아까 오네게 씨가 말씀하시는 동안 계속 소름이 돋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우리는 어떻게 했어, 우리는? 네. 아, 서로 외국인인데. 외국인들끼리 어. 서로 그쵸, 그쵸. 너무 한국말 잘한다. 네. 이렇게. 본인도 혹시
오내기 씨처럼 네. 나도 혹시 한국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아까 이제 김어준 님께서 물어봐 주셨잖아요. 네. 오내기 씨한테 혹시 조상님들 중에 안 계시냐는 질문 제가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너무 궁금해서. 네, 너무 궁금하기도 궁금하다. 하고 제 자신보다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는 몽골인일 뿐이야라고. 오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본인도 역시 조상을 아무리 뒤져도 한국은 안 나오고. 아니요, 저는 예. 조상은 뒤져보진 않았고요. 제 피를 뒤져보니까 예, 피를 뒤져보니까. 한국 유전자가 예. 몽골보다 네. 한 4% 정도?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네, 27%가 한국이고요. 22%가 몽골로 나와가지고. 와. 네. 한국분 아니에요, 이 정도. 그러니까 그 부모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또 출생의 비밀을 알려고 전화해봤는데 그런 거는 없었다고. 그냥 어머니는 전혀 모르시고. 네, 어머님이 하신 말씀은 네. 네가 한국 음식 많이 먹고 한국 음식 많이 먹었어. 네, 한국에 오래 살고 몽골에 안 들어오니 그렇게 유전자가 변형이 이제 됐나 보구나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엔 말씀이 없으셨어요. 네. 깜짝 놀랐겠네. 네, 가족들은 별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몽골하고는 역사적으로나 그쵸. 왔다 갔다가 많이 있었죠, 실제. 그쵸. 예. 그 아마 한 10대쯤 거슬러 올라가면 있을 수도 있어요. 이수 씨는 네. 사실상 한국인이네요. 맞아요. 네. 여기 와서 알게 된 거죠. 그쵸. 네. 그전에는 한국에 대해서 특별히 애착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와서 애착이 전혀 없었고요. 제가 원래 뭐 10년 동안 독일어 배우고 독일어 시험까지 보고 독일 유학을 가기 전에 직전에 한국에 왔는데. 친척분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어서 외롭다고 네. 여름 방학 때 왔다가 네. 10년째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피에 이렇게 숨어 있는 조상님들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제가 오게 되지 않았나. 왜 그렇게 좋았는지 좀 이따가 여쭤보기로 네, 하고. 알겠습니다. 몽골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저희 몽골은요 징기스칸이라고 하면 다들 그렇죠. 아시겠지만 몽골 하면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몽골 하면은 인구가 굉장히 적어요. 저희 한 몽골이. 300만밖에 안 되죠. 지금 좀 넘어서 3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말이 인구수보다 많은 몽골에서 말이 있었다 말은. 그렇게 소개를 하고 싶네요. 네. 그 어디서 오셨어요? 울란바토르? 붉은 영웅이라는 뜻을 가진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네. 근데 몽골 분들은 왔습니다. 네. 물어보면 다 울란바토르라고. 거기 인구 절반이 살죠. 그렇죠.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사는데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유목 울란바토르 그 외에 살고 계신 분들은 해외 나갈 생각이 없어요. 그게 그렇지.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지. 네. 몽골이 또 엄청 크잖아. 땅은 뭐 엄청 크죠. 여기 땅 크긴 다 커요. 다 커요? 네. 알겠습니다. 몽골도 우리나라 한국에 한 15배 정도 되거든요. 네, 맞아요. 카자흐스탄도 엄청 크죠. 전 세계에서 9위였나요? 예, 그 정도.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은 10배 넘어요. 거기도. 음. 한 번 더해. 러시아는 뭐. 제가 이따가 말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뭐. 여기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수십 배 이상 땅 크기를 가진 나라들만 모인 거예요. 부러워 죽겠네. 그게 기준이었나요? 그건 아닌데 모아놓고 보니까 그래요. 네. 러시아. 저는 이제 한국에 온 지 반년 된 반년? 송예나 네? 맞고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한국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 지금 나이가 23살인데 13살 때부터 계속 혼자? 네, 독학으로. 야, 왜 그랬어요? 왜 그러냐뇨. 왜 한국말을 13살부터 배웠어요? K-팝을 약간 K-드라마를 좋아해서 배우기 시작했고 배우다 보니 뭔가 한국 음식이나 한국 사람, 한국 문화에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머니랑 같이 와보고 난 여기서 살아야겠다. 반년 됐는데 벌써. 내 발음은 어떻게 된 거야? 러시아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어디서 오셨는지 러시아에? 러시아는 그 크라스노다르란 곳에서 왔는데 우크라이나랑 터키 사이 있는 아, 약간 서쪽 끝이구나. 네, 맞아요. 네. 다들 이제 모스크바에서 온 줄
알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한국 모스크바 사람- 아니면 블라디보스토크. 두세 개밖에 몰라요. 맞아요. 러시아라고 생각하면 너무 막 춥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크라스노달은 대구보다 더 더워요. 여름에. 영상 40도까지 올라가고 러시아의 따뜻한 구석이라고 할 수 있죠. 시골 출신이구나.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시골이 나와버렸네요. 아니 뭐 어떻게 한국말은 그냥 혼자 독학한 거예요 다? 반년 동안 과외식으로 하긴 했어요. 한국어를 반년 정도 과외한 예. 그 전부예요? 네, 맞습니다. 점점 갈수록 언어의 재능이 대단한 분이에요. 너무 재밌어서 취미로 생각을 해서 취미로. 배웠습니다. 네, 공부는 아니었습니다. 와. 갑자기 약간 급 자각증. 난 열심히 7년 10년 어떻게 된 거야? 6개월 만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미국.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14년 차 살고 있는 14년. 체리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너무 자책감을 좀 어떡하지? 막 내가 14년 살았는데 지금 이수 씨랑 오게네 씨랑 예나 씨처럼 이제 한국말 못하는 것 같아서 지금 완전 너무 뭔 잘하고 소리야. 있는데. 뭐 소리야, 자기도 중앙시장. 내가 뭐 하고 살았나. 네. 그럼 아예 어릴 때 온 거네요? 네, 부모님이랑 이제 이민. 이민을 왔어요? 네. 네, 저희 5학년 때 왔고 가평 그럼 시골에서 어디 시골 10년 살았습니다. 가평. 네. 야, 서울에서 가평 출신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네. 별로 만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왜 부모님들이 한국으로 아예 이민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미국인들 맞죠? 네. 네네. 엄마가 미국인, 아빠는 영국인이고. 네. 왜 왔지? 엄마는 네. 저희 엄마는 살짝 미국이 좀 지루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완전 한국 사람 앞에 살짝이라고 집어넣잖아. 살짝 집어넣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도 14년 살기에는 너무 못하는 거 아닐까. 제가 살짝 좀. 네. 어머님이 미국이 살짝 지겨워가지고 네. 살짝 지겨. 야, 이거 예민한 표현 살짝 지겨웠어. 그냥 지겨운 게 아니라 살짝 지겨워서. 근데 수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왜 한국을 택했어요, 엄마는? 네, 저희 외할아버지가 외교관이셔가지고 엄마는 일본에서 태어났었어요. 그럼 일본으로 가시죠, 왜? 근데 한국으로 왔었어요, 아마도. 여행 네, 네, 근데 그때 왔었다. 인상이 깊어서 그때. 무슨 인상이 그렇게 깊었대요? 글쎄요, 저는. 근데 통보가 왔었어요. 한국에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냥 한국에 가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엄마가 그냥 나서. 통보를 해버렸어요, 가족에게? 네, 저희한테. 그래서 한 달 만에 그냥 한국으로 이사 와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한국이야, 이렇게? 네. 왜 엄마가 그렇게 나는 한국이야라고 선택했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한국인이 따뜻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가 그렇게 따뜻했는데 뭐. 엄마가 한 달 만에 한국으로. 어쨌든 언젠가 한국을 가봤는데 엄마가 네네네. 미국에 살짝 지겨워서 네. 온 가족과 함께 한 달 후에 나는 한국에 살 거야. 네. 그래서 아빠는 그냥 엄마를 따르는 남편. 아. 네. 엄마를 무조건 따라가죠. 아빠는. 그래서 그냥 아빠는 오케이 하고 그냥 와버린 거죠. 어처구니 없는 가족이. 자, 이렇게 발음이 저보다 정확합니다. 또 적확한 단어를 선택해 쓰십니다. 살짝. 이거 고급 한국어거든요. 형제들도 있어요? 네네. 언니 오빠 있는데 네. 언니 오빠는 나이가 있어서 힘들었겠다. 네, 되게 적응이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왜 지금 한국으로 가야 되냐고. 네, 그래서 근데 아마 그 집을 팔고 옮겨버렸으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따라갔겠지. 네 왔는데 이제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그냥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가버렸어요? 저는 그래서 한 6년 동안 외동 딸로 살았어요. 둘 다 미국을 가버렸어요? 네, 네, 저는 거의 엄마 아빠랑 어. 혼자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언니 오빠는 다 미국에 있고? 지금 언니는 한국에 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왜요? 엄마 아빠 보러 왔는데 이제 네.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부모님 보러 왔는데 한국 남자한테 걸렸구나. 네, 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애도 낳았습니다. 한국에 살아요? 네, 네. 어. 이제 같이 가평에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가평을 벗어나려고 했는데 그래서 미국에서 대학 나왔는데 네, 근데 잠깐 놀러 왔다가 네네네. 한 몇 달 지내다가 그냥 있었어요. 계속 있었어요. 그쪽. 잠깐 왔다가 네. 아예 결혼해서 네. 딴 것도 아니고 가평에 네, 다시 네, 네. 가평이 좋아요. 다들 놀러 오셨죠? 가평이 좋아요. 좋겠지. 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본인 나라에서 한국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점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가장 오해하는 점 여기서부터 출발해 보자 한번. 카자흐스탄의 경우 뭔가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약간 오해라기보다는 환상이라는 표현이 조금 적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 한국에 대해서 어떤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제 한국 문화랑 한국의 그런 가전 제품이라든지 뭐 그런 약간 IT 쪽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래의 그런 국가, 뭐 미래의 도시 이런 환상을 많이들 가지고 있고요. 근데 저도 솔직히 엄마 아빠를 따라서 이제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어떤 장소라든지 그냥 거리, 그 골목? 카자흐스탄에 골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골목이 너무 예뻐가지고 정말 이렇게 생겼으면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드라마였어요? 뭐였죠? 아 그때가 그 소라빵거리에 하신 꽃보다 남자? 네. 그 극악한 드라마인데. 네. 말도 안 되는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거에 소감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그 카자흐스탄에서 뭔가 한국 사람들이 다 너무 잘 살 것 같고 뭔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누리면서 사는 그런 국가다. 그래서 약간 그런 미래의 국가로 한번 막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IT 쪽으로 이렇게 많이 발달돼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경험치를 쌓아서 이렇게 돌아간다거나 그런 뭐라 그러죠? 그런 야망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걸 품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뭐 저도 사실 한국이 되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상상 이상으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반전이다. 아 옛날에는 한국이 진짜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개그 중에 나는 옛날에는 뭐 이런 멋있는 남자가 좋았는데 지금은 뭐 멋있는 남자가 좋다 이런 것처럼 옛날에는 한국이 진짜 좋았는데 뭐 지금은 한국이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해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러니까 IT가 앞서 있다. 그렇죠. 기술이 앞서 있다. 네네네. 어떤 분야를 배워서 카자흐스탄에 돌아와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 네네네. 근데 본인은 왔는데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래서 좋다 이거예요? 그렇죠. 저는 단청을 보고 뭔가 설렜던 적이 있어요. 제가. 단청? 네. 그 처마 끝에? 네네. 기와에? 네네네. 선생님들이 그 경복궁 쪽으로 이렇게 데려가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설렜던 적이 있어요. 그냥 생긴 것 자체가 너무 제 적성에 맞다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마음에 좀 평안을 좀 느끼고 그런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뭔가 더 잘못 좋아진 보신 것 것 같은데? 마음의 평안까지? 네. 한국적인 것이 본인한테 잘 맞았던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타지는 그런 거지. 한국이 이제 미래지향적인 도시다. 네네네. 한국에서 돈 벌면 돈도 정말 많이 벌 것 같고 한국 분들 중에도 한국에서 살면서 조금 위험한 표현인데 그러니까 헬조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헬조선. 저는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 헬조선이 아닌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왜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스스로 부르지?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네, 좀 자기 나라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선을 갖기 그럴 수는 마련이라서. 있죠. 근데 카자흐스탄도 마찬가지거든요. 되게 발전도 잘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정작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항상 그런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자기 나라에 대해서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네.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네. 헬조선은 아니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신다고요? 네. 물론 어느 나라를 가도 뭐 힘들 수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잠깐만
헬까지는 아니다. 뭐 헬까지는 너무 아니다. 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과하게 좌절하는 거 아니야 이런. 네네 그쵸. 그런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이수 씨? 저는 먼저 몽골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이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를 얘기하자면 저는 오네게 씨가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예요. 반대. 네. 저 또한 꽃보다 남자를 이제 보고 한국에 오긴 했지만요. 네, 그거를 하는 시간에 몽골이 교통이 마비가 될 정도로 너무 잘 봤거든요. 이게- 그때는 이제 VOD나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뭐 꽃보다 남자도 그렇고 아내의 유혹 그것도 엄청 히트를 쳤던 드라마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패셔너블하고 집에서도 화장을 하고 드레스 입고 있겠다라는 그런 이제 저는 한국에 와서 편의점을 나갈 때도 화장을 하고 나왔어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보겠다고. 근데 막상 보니까 심플한 사람들이구나. 꾸밀 때는 엄청 꾸미고 그리고 안 꾸밀 때는 진짜 끝도 없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너무 좋게 표현한 거 아니야? 네. 내려놓다니. 그렇게 저는 봤고요. 저희 이제 몽골에 있는 조카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이 다들 엄청 예쁘고 잘생긴 사람만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쵸. 나를 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신기했던 거는 다들 이제 학교에 가면 구준표가 있고 이제 다 있을 줄 알았는데 학교에 가니까 이상하게 다 같은 패딩에 삼선 슬리퍼를 신고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다고 할 수 있죠. 겨울인데 밑에는 슬리퍼. 근데 맞아. 위에는 패딩. 그리고 목도리까지. 롱패딩. 네. 목도리까지 했는데 발은 그냥 맨발로 다니시는 거를 보고 되게 신기했죠. 그 사람들이 슬리퍼를 신은 건 기숙사에서 나와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냥 일반인 분들도 집에서부터 슬리퍼 신고 겨울에. 네, 학교에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집이 가깝거나 그러시면. 그리고 또 이제 문화 충격 받았을 때가 제가 한국에서 대학교를 처음에 창원대학교를 갔다가 거기서 한국어를 배우고 서울에 와서 성균관대 대학교 이제 남녀공학에서 공부를 2년 정도 하다가 그리고 여대를 들어갔어요. 네. 여대가 진짜 저희 학교 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여대가 더 충격적이에요. 낮과 밤이 달라요. 선배님들의 사진을 보고 얼굴을 익히고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매칭이 안 돼요. 왜? 제가 또 공연예술대학이었어가지고 또 군기가 또 있잖아요. 저희는 좀 있는 군기가. 편이었어요. 그때 이제 사진을 보고 이름을 외웠어요. 근데 학교 가면 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못 알아봤다고 할 수도 없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기사랑 시작하는 거죠. 동기사랑. 네. 이제 몽골에 있는 동생이나 조카나 친구들도 이제 항상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서울 패션윅 밀라노 그 다음으로 서울이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그런 이미지예요? 많이 들어봤는데 밀라노 막상- 다음에 서울이다? 네, 막상 이제 살다 보면은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꾸미는 걸 좋아하고 그런데 일상생활 할 때는 패딩에 삼선 슬리퍼가 최고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 같긴 해요. 그 나라를 드라마로 처음 덮였으면. 그 외에 한국 사람들이 아까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헬까지는 아니지 않아? 너무 과장하는 것 같다라든가 아니면 한국이 모든 게 굉장히 빨라요. 그렇지. 그런데도 한국 분들이 만족을 못해요. 왜 안 되나 계속 지금 당장 안 되면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당장 안 하면. 예, 한국 분들이 되게 감사해야 되는 일인데 마음 이렇게 좀 급한 거 아니냐. 지갑 잃어버릴 때 카드가 전화 한 통이면 바로 되고 바로 집 앞으로 또 날라오고. 너무 편한데. 그리고 병원도 응급실을 가면은 바로 침대에 누울 수 있고 저희 몽골은 피를 철철 흘리고 있어도 줄을 서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국은 뭐 의료도 그렇고 뭐 인터넷도 너무 빠르고 진짜 다 빨라요. 음식 나오는 것도 도대체 뭐 어쩔 때는
이거 이 신기가 있어서 제가 와서 이 음식을 이 시간에 와서 주문할 거를 알고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빨리 나와요. 음식이. 좀 누가 먹으려고 했던 거를 나한테 주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음식도 너무 빨리 나오고 다 너무 빨라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야 할 것 같은데 그쵸. 한국 사람들이 만족을 잘 못하는 것 같다. 네. 한국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알겠어요. 러시아 6개월밖에 안 됐지만 6개월이면 정말 짧다.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으로 처음으로 여행 오기 시작한 지는 좀 됐어요. 4년 정도? 그때 이제 약간 여행을 몇 왔다 번이나 갔다 왔어요? 계속. 예. 그 전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어요? 네네네. 한 달 3주 있다가 이런 식으로 돈도 많이 낭비되고 약간 친구 계속 보고 싶고 근데 러시아에서 계속 이렇게 갇혀 있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결국 와버렸죠. 이제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생각하는 한국은 일단은 삼성 나라. 삼성의 나라. 네. 삼성이나 LG 그런 한국 제품이 너무 많이 TV, 팔리니까. 휴대폰 이런 거. 네. 예, 그래서 한국을 되게 좋아하고 또 한국 남자들의 모습이 약간 조금 여자스러운? 한국 약간- 남자들은 예. 러시아 기준으로 보자면 여성스럽다. 네, 약간 어. 다들 이제 화장할 것 같고 막 이제 립밤이나 선크림만 발라도 에이 뭔 게이냐 막 그런 식으로 말할 정도로 되게 약간 좀 이해 안 되는? 러시아의 남자들 기준으로 보자면 네네네. 왜냐하면 음. 러시아 남자들이 관리를 거의 안 해서요. 집에 립밤도 없고 선크림도 없을 정도로. 러시아 남자들이 보기에 한국 남자들은 너무 네, 여성적이다. 맞아요. 다 그런 화장하는 이미지가 거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이미지가 있고. 네, 또 케이팝이 유명해져서 이제 한국 노래라고 하면은 무조건 케이팝이다. 다른 발라드나 들려주면 이게 한국 노래야? 놀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오해하는 점은 너무 자기 나라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만족도가 낮구나 한국 사람들이 네, 맞아요. 보기에 왜 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을 들게 하는구나. 네, 음. 러시아 삶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데 거기서 왜 만족을 못하지? 이상하다. 네. 헬조선이라고 하지 왜 비슷한 얘기네요. 아, 그렇죠. 네. 헬까지는 아니다. 헬까지는 아니다. 표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똑같은 걸 느끼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근데요. 예, 근데요. 외국인이 한국에 살기 되게 편해요. 미국 사람으로서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한국인보다는 조금 더 돈 벌기 쉬우니까 뭐 영어를 가르칠 수 있으니까 뭐 가을을 하던가. 그런 점들 때문에. 네, 네. 근데 이분들은 카자흐스탄어를 가르치느라고 그래서 미국인 입장에서는 어릴 때 와서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한국에 대한 인상을 말하기에는 되게 애매해요. 저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했는데 네. 그래서 저는 본인은 반은 한국 사람이나 마찬가지잖아. 두 가지가 생각했는데 일단은 미국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네. 근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제가 이모 있어요. 이모가 살짝 좀 나이가 있으신데 미국에 계신데. 네, 미국에 계시는. 근데 일단 한국은 북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위험하다는 그렇지. 오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네. 전 세계가 다 가지고 있어. 네. 근데 뭐 한번 와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안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한국에 관한 주요 뉴스는 일단 북한과 관련된 게 네네네. 미국에서 특히 이제 북한 얘기만 들으니까 그냥 언제든지. 한국 얘기하면은 그냥 음. 북한밖에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근데 반면에서 이제 어린 애들 틱톡을 하는 애들은 이제 10대, 20대? 네네. 이제 틱톡을 하는 애들은 이제 한국을 보는 시선이 매우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은 한국에 있는 트렌드들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 패션 한국 남자들도 되게 인기 많아지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네네. 그걸 느껴요? 네. 미국에 있는 친구들을 통해서? 네, 근데 아까 오네게. 뭐가 네 개? 오, 4개. 오. 제가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 오네게 씨 말씀해주신 대로 다 구준표처럼 한국인 다 잘생겼다는 그런 인식을. 지금 10대, 20대 미국
세대는 네, 틱톡 때문에 다 네. 한국인 다 잘생겼다 이런 오해. 오해 환상. 환상? 어, 환상이죠. 예, 네네. 환상이지 나를 봐요. 이모 세대하고는 다르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생긴 거네요. 네네. 북한하고 연결된 이미지를 네. 제외하고 네네. 그 그래서 케이팝하고 드라마 영향인 거예요 거기서도? 그쵸. 정말 큽니다. 그리고 정말 커요? 이제 빨간 주랑 파란 주 어디에 가냐에 따라도 시선이 달라지니까 그것도 공화당이 엄청, 우세한 주하고 네, 크게 차이가 민주당이 우세한 납니다. 주하고 네.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우세한 주는 예를 들어서 뉴욕 같은 거 네네. 그런 곳에서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더 더 현실적으로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제 또 언론으로 도시니까. 이제 더 많이 보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이제 뭐 시골 빨간주 뭐 그런 예.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괜찮아, 미국 사람 못 남쪽으로 못 알아들어요. 빨간지 켄터키라고 해 그냥. 그런 쪽으로 또 남쪽에 가면은 네. 오해가 심해집니다. 더 네네 북한밖에 모르지 않을까. 조금 일반화하는 거지만 예. 두 가지라고 했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예요? 제 또래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